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직장에서는 조금 멀지만 그래도 서울 중심부보다 가격이 저렴한 동네에서 혼자 월세살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회인이라고 간섭받는 것보다 혼자 지내는 게 훨씬 편하고 좋네요. 어쩌다 보니 서로 알게 돼서 친하게 지내던 여자가 한 명 있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 사는 돌싱녀이고 젊은 나이에 일찍 이혼하게 되었나 봅니다. 그때까지는 둘이 깊은 관계까지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제가 도와주고 가끔씩 주말에 할 거 없거나 서로 혼자 살다 보니 사람이 그리우면 근처에 있는 찻집에서 만나 대화 좀 주거니 받거니 하던 사이였지요. 그녀가 참 예쁘고 제 스타일이긴 합니다. 사실 처음 알게 된 것도 제가 근처 식자재 마트에서 장 보다가 저도 모르게 그녀를 보고 저도 모르게 그녀를 계속 따라다니고 있었거든요. 두꺼운 롱패딩을 입어서 가려놓긴 했지만 그건 가린 게 아니었지요. 앞지퍼를 안 잠그고 있으니 뒤에서 보면 그냥 평범한 겨울에 추위 많이 타서 롱패딩 입고 장 보러 나온 모습이었지만 앞에서 보면 안에 입고 나온 게 한 줌도 안 되는 잘 개어놓고 보면 손바닥 위에 딱 올라갈 정도밖에 안 되는 걸 입고 나왔으니 롱패딩을 따뜻하려고 입은 건지 안 가려놓으면 민망해서 입은 건지 싶더라고요. 운이 좋았던 건지 그녀에게 말을 거는 건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런 관리가 잘 된 겉모습과는 다르게 아이가 있었거든요. 아이가 과자 한 봉지 들고 뛰어오다가 저에게 부딪히는 바람에 그녀가 저한테 사과를 하러 오면서 말을 트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사과랍시고 죄송하다며 허리 숙여 인사를 하는데 앞지퍼를 하나도 안 잠그고 허리를 숙이니 제 시야에 뭐가 들어왔겠나요? 사과를 받을 새도 없이 당황해서 몸이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말을 잇지 못하니 그녀가 고개를 들어서 저를 바라보는데 그녀와 눈이 마주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얼굴은 동안에다가 강아지상 얼굴을 하고 있어서 그 동안이 더욱 부각되는 스타일이었는데 눈만큼은 살쾡이 눈을 하고 있더라고요. 말로는 죄송하다고 하고 있지만 저는 그때 그녀와 마주친 그 눈빛이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는데 그녀가 쉽게 넘어가면 아이가 버릇이 나빠진다면서 아이가 다음부터는 공공장소에서 뛰어다니지 않도록 제대로 교육을 시키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집에 초대해서 식사도 한번 대접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저는 그때 속으로 혹시다 싶었지요. 보통 아이가 부딪혔다고 해서 자기 연락처를 쉽게 주는 여자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녀도 혹시 우연을 가장해서 저와 연락처를 교환을 하기를 원했나 싶었어요. 얼마 뒤 그녀와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집에 초대돼서 다녀왔는데 그때 그녀가 저와 같은 30대이고 이혼을 해서 돌싱이 되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심지어 그녀는 제가 사는 원룸촌 근처에 있는 빌라 2층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걸어서 서로 5분 거리도 안 되는 곳이었지요. 이 정도 미모의 여자를 그동안은 왜 모르고 살았나 싶더라고요. 아무튼 그녀가 그렇게 자주 만날 여지를 주고는 했습니다. 마트에서 물을 샀는데 무거워서 못 들고 올라가겠다? 집에 못 좀 박아달라? 아이 방을 새로 꾸며주고 싶은데 가구를 혼자 옮기기가 힘들다 등등 하면서 사소한 부탁거리를 저한테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솔직히 수고스럽긴 했지만 그녀의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녀가 부탁하는 건 항상 그녀의 집으로 저를 부르는 일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친해지면서 같이 수다도 떨고 식사도 하고 꽤 오랜 기간 서로 알고 지냈지만 그 이상의 관계로 발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녀가 이혼을 하게 된 이유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겠다는 생각도 해봤어요. 사소한 거라도 필요하다 싶으면 저를 그렇게 불러대면서 막상 분위기가 차오르면 철벽을 치고 몸도 마음도 아무것도 허락해주지 않았으니 저는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그녀가 자기 생일이 되었다면서 저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하지만 그때쯤에는 저도 약간 그녀가 저를 그녀의 미모를 사용해서 이용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쯤이라 그냥 일이 바빠서 피곤해 못 가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녀의 생일이라고 초대했던 그날에는 회사 일이 정신없이 바쁘기도 했지요. 야근을 하고 있는데 그녀한테 계속 전화가 왔어요. 가봤자 또 힘쓰는 일이나 시키겠지 싶어서 그냥 안 받고 모르는 척 하고 있었는데 전화기가 쉬지를 않으니 저도 자꾸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야근 끝나고 나서 핸드폰을 켰는데 시간이 한참 늦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도착한 그녀의 문자 메시지를 보니 시간과 장소를 보내놓은 문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연락을 안 받으니 장소랑 시간을 알려줘서
늦게라도 왔으면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생일 파티 시작하는 시간이 저녁 8시쯤이었는데 제가 퇴근하고 근처에 도착했을 때는 12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때쯤이면 술은 술대로 마셔서 분위기도 한참 무르익어 있을 것 같고 다음 날도 일찍 출근을 해야 하니 그냥 새벽쯤에 전화해서 그녀한테 어떤 변명이든 하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주말에 따로 봐서 사과를 하던 뭘 하던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집 근처에 다 도착해 가는데 그녀한테서 난데없이 전화가 왔네요. 내가 뭐라고 이렇게 연락을 해대나 싶기도 했고 그때쯤 주말에 따로 한 번 더 만나면 되겠지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그냥 또 전화를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누가 제 뒤를 쿡 찌르더라고요. 뒤돌아보니 그녀가 제 뒤에 화가 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뭐 별다른 해명도 하지 못하고 그녀 앞에서 어버버거리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돌싱녀 그녀가 그래도 우리 이 동네에서 서로 마음 트고 지내는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우정이 아니라 번거롭고 귀찮은 사람이었냐며 어떻게 자기 연락을 그렇게 대놓고 무시할 수 있느냐 화를 내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녀에게 한참 생일 파티가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땐데 왜 벌써 여기서 있냐고 물어봤지요. 그랬더니 그녀 친구들은 벌써 취해서 저를 기다리다가 돌아갔다는 겁니다. 화가 나서 그녀도 혼자서라도 술을 더 마셔야겠다 하고 동네로 돌아왔는데 퇴근하고 터덜터덜 걸어가는 저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길로 저를 쫓아왔는데 역시나 저였던 거고요. 그래서 더 변명해봐야 거짓말인 거 다 들통날 것 같고 그래서 그녀에게 친구들 있는 자리보다는 단둘이 만나는 게 더 좋겠어서 일부러 그런 거라고 저희 계획을 실토했습니다. 예상외로 그녀는 제 설명을 듣더니 더 이상 화를 내지 않더라고요. 대충 정리가 된 건가 싶어서 어차피 5분 거리밖에 안 되니 그녀를 집에다 바래다 주고 나도 들어가서 쉬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녀가 어딜 가냐며 제가 사는 건물 현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집에 안 가느냐 물었는데 집에 자기 어머니를 불러서 어머니가 애 봐주고 있다고 오늘이 생일 당일인데 오기가 생겨서 저한테 생일 축하 노래라도 들어야겠다고 집으로 따라 들어오는 겁니다. 평소랑 다르게 적극적으로 나오는 모습에 이 여자가 오늘 왜 이러지? 싶더군요. 잠깐 집에 와서 지저분한 거 후다닥 정리하고 방으로 들어왔더니 내 침대 위에 그녀가 다리를 쭉 뻗고 앉아있는데 아까 전까지는 거짓말하다 들통나서 당황해가지고 몰랐는데 그녀가 생일이라고 엄청 꾸며 입고 나왔더라고요. 원래도 짧은 옷을 즐겨 입기는 하는데 스타킹이며 얼굴에 평소보다 진한 화장이며 그리고 제가 처음 그녀에게 관심을 갖게 만든 그 볼륨하며 난데없이 평소에 친하게 지내긴 했지만 그녀 미모 때문에 제가 가까워지고 싶어 했다는 걸 다시 상기시켜주더라고요. 다른 곳도 아니고 내가 매일 등붙이고 자는 침대 위에 있는 그녀를 보니 자꾸 의식이 돼서 그때부터는 저도 정신이 없고 머릿속에는 이게 그릴라이트인가? 오늘 해도 된다는 건가 하는 생각으로 정신이 다 없었습니다. 제가 사는 방이래봐야 진짜 코딱지만한 두 사람이 겨우 있을 정도의 공간밖에 되지 않아서 그녀를 마주보고 앉는다고 책상에 자리를 꺼내 앉았는데 오히려 방이 좁으니 그녀와 무릎이 맞닿게 돼서 앉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서로가 가까이 있어서 그랬나. 저도 그녀도 서로 민망해서 의식이 되더라고요. 정신을 차리니까 그녀도 얼굴이 살짝 붉어져 있는 것이 이게 술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그녀도 저처럼 머릿속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싶었습니다.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고 그녀가 신호를 주는 것 같기도 한데 그동안도 매번 집으로 불러서 비슷한 신호란 신호는 다 주고 정작 중요할 때 끊어버리던 그녀였기에 제가 괜히 먼저 나서기도 뭐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녀한테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기로 했었지 싶어서 냅다 노래를 불러버렸지요. 노래가 끝나니까 그녀 눈도 아까보다 좀 더 촉촉한 것 같고 얼굴도 더 빨개져 있는 건가 싶기도 해서 괜히 민망해졌습니다. 주머니에 라이터를 꺼내서 불을 켜주고 촛불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불라고 내밀었어요. 그녀가 라이터불을 불어서 끄고 나서는 저한테 선물은 없냐고 하면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무슨 용기에 그랬는지 더는 참을 수 없어서 냅다 그녀한테 다가가서 그녀의 입술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이게 선물이라고 말을 했지요. 그랬더니 그녀가 이게 선물이냐면서 제 멱살을 잡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녀가 이럴 거면 왜 내 생일 파티에 안 왔냐고 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아까 전까지 촉촉해 있던 눈동자에는 사실 처음부터 눈물이 고여 있었던 겁니다. 눈물방울이 얼마나 굵은지 바닥까지 뚝뚝 떨어지는데 저는 사실 그때까지도 제가 선물을 안 준비한 게 그렇게 서운한가 아니면 그녀가 저한테 뽀뽀를 받은 것이 화가 났나 이해를 잘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어서 말하기를 오늘 자기 생일이기도 했지만 자기 친구들한테 저를 소개시켜주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손재주도 없고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서 그런데 이제 애 딸린 상태에서 이혼까지 당했으니 너 어떡하냐면서 남자 없으면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냐고 하루도 못 버티고 사는 거 아니냐고 놀리던 친구들이었다는데 그 친구들 앞에 자기도 멀쩡하게 잘난 니들도 못 만나는 그런 남자 만난다고 한 방 먹여주고 싶었었다고요. 그런데 제가 안아가지고 자기가 그 자리에서 얼마나 민망했고 놀림을 당했는지 아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는 와중에 제가 거짓말까지 했고 준비한 것도 하나 없으면서 입술까지 훔쳐가고 그게 선물이라고 대충 넘어가려고 하지 않냐면서 저보고 그런 남자였냐면서 자기가 아무리 애 딸린 이혼녀라고 해도 쉬운 여자 아니라고 자기 우습게 보지 말라고 내 마음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저를 남자로 얼마나 좋아했고 혹시나 제가 아이까지 딸린 상황에 이혼한 그녀의 모습에 자기를 너무 쉽게 보는 거 아닌가 걱정했는 줄 아냐고 그동안도 저랑 하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자기도 엄청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녀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난데없이 그녀의 본심을 알게 되기는 했는데 오히려 그녀가 자기의 마음을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니 그녀가 더욱 더 사랑스러워졌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녀의 겉모습에 반해서 그녀와 가까워지려고 노력했던 게 사실은 하룻밤만 어떻게 잘해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게 그녀와 그날 오랫동안 쌓아온 회포를 풀게 되었습니다. 그녀도 그동안 오래 참아왔는지 그날은 정말 제 인생 손에 꼽을 정도로 격렬했지요. 오죽하면 원룸의 옵션으로 들어있던 침대가 프레임 위에 베니어판이 다 부서질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점으로 그녀는 매일 밤마다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제 퇴근 시간 맞춰서 그녀는 그녀대로 어머니한테 아이를 맡겨놓고 저랑 둘이서 신혼살림 차린 듯이 같이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차피 그녀와 더 이야기가 진행되면 이럴 필요가 있나 싶어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제가 퇴근 후에 그녀 집으로 가기로 했지요. 다행히 그녀의 아이도 저를 잘 따르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녀 집에 살림을 합쳤다고 해서 제가 지내던 방을 해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도 그런 게 아이가 있으니 아무리 깊게 잠들어 있어도 소리 내는 거나 행동하는데 약간 제약이 있더라고요. 처음 침대를 부숴버릴 정도로 격렬했던 그때가 생각이 나서 원룸 계약은 유지하는 채로 아이가 잠들면 후다닥 거기로 가서 그녀와 같이 시간을 보내고 오고 합니다. 진지한 관계이지만 아무래도 아직 저희 부모님께는 그녀를 소개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곧 시간 문제일 거라 생각합니다. 올해는 좋은 소식이 있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